노사정 협상이 결국 결렬됐습니다.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 개혁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정부가 모든 공공기업과 민간기업까지 임금 피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야흐로 누군가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 (1차) 노동시장 개혁안. 정규직 해고하기가 너무 어렵고 고용이 너무 경직되어 기업 운영에 부담을 준다. 그러니 일반 해고를 도입하여 매년 5%씩 저성과자를 가려내어 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년 60세 연장으로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크다. 그러니 장기 근속자, 중장년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겠다. 노동조합과 단협 때문에 임금 피크제와 일반 해고 도입이 너무 어렵다. 그러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겠다. 정규직 임금 호봉제는 기업에 부담을 준다. 그러니 개인별 직무와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별하는 직무급제 및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등 통상임금 확대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크다. 그러니 통상임금 재배수당을 시행령에 명시하여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하겠다. 단협의 노조와 합의 조항 때문에 인사경영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그러니 시정지도를 통해 협의만 하도록 바꿔야겠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중복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추가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 그러니 휴일근로는 연장근로로 인정 안 하고 불법인 주 60시간 노동시간을 합법화하겠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이 저성과자 해고제도처럼 사실상 우리 노동법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해고 제한 조항을 무력화시키겠다. 그리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과 절차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단체협약, 그 계약 지침 이런 것들은 사실은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을 정하는 데 있어서 노동조합이나 아니면 노동자 집단에 의해서 관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노동자들이 관여할 수 없게 하고 사용자 일방적으로 노동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비정규직 그 대책과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보면 사실상 사내하청 불법 파견을
사내 하도급이라는 이름으로 합법화시켜주는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욱더 열악한 지위로 사실상 만드는 그런 거꾸로 가는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로 가득 찬 노동시장 개혁. 정부는 임금 피크제 도입 명분으로 청년 고용 창출을 이야기한다. 한마디로 부모 임금 깎아 자식 살리겠다는 것이다. 정말 그런가? 지난 2008년부터 임금 피크제를 시행한 LG전자. 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 연장하는 대신 53세부터 호봉을 동결하고 56세부터는 매년 10%씩 임금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절약된 인건비 등을 활용해 최근 1000여 명의 신입사원을 뽑았습니다. 정부가 임금 피크제 도입 후 신규 채용이 늘어났다고 밝힌 LG화학과 두산인프라코어 사례는 완전히 거짓말이었다. LG화학은 공장 증설로 인한 신규 채용이었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어용노조 설립 후 임금 피크제가 도입된 후 오히려 외주화와 구조조정이 진행된 사업장이다. 노동 강도는 더욱 세워지고요. 그 자리를 비정규직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로 채우고 있는 것이죠. 양질의 일자리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 정부 정책이 이래서야 청년고용은 청년고용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거의 강퇴하다시피 그 조직에서 쫓아내버리고 지금 이 부작용들이 사무금융 제2금융권이죠. 연맹 안에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정부가 기름을 부은 것이죠. 공공부문의 임금 피크제 도입 지침은 더 심각하다. 임금 피크제로 깎은 임금 총액으로 할당된 청년 신규 채용을 하라는 것이다. 임금 총액을 동결한 상태에서 신규 채용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설사 채용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제 비정규직 일자리일 수밖에 없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진실은 이런 식이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겠다고 하면서 내세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기준도 사기다. 임금 피크제와 저성과자 일반 해고 도입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노조와 협의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노조는 핫바지, 단체협약은 휴지 조각. 이것이 저들이 노리는 진짜 목적이다. 임금 체계 개편과 성과 연봉제 도입도 보자. 노동조합의 가장 큰 역할이 임금 협상인데 직무와 성과에 따른 개인별 임금 체계가 되면 노조의 임금 협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무소불위 평가의 권한을 가진 관리자로 인해 노조의 현장 조직력은 초토화되고 민주노조는 무력화될 것이 뻔하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서부터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여 노동자 전체를 지옥 끝으로 몰고 가는 것. 이것이 진실이다. 정부는 이번 1차 발표에 음흉하게도 일반 해고 도입을 명시하지 않았다. 혹시 안 하려나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이후 곧바로 치고 들어올 것이다. 상시적인 자유로운 해고야말로 자본과 정권의 핵심 목표다.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가 노리는 것은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처럼 밥그릇만이 아니라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자본 독재를 완성하기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 안전지대는 없다. 정리해고 도입 시 우리 사업장은 괜찮겠지. 비정규직법 도입 시 나는 정규직이니 상관없겠지. 복수노조와 타임오프 도입 시 우리는 단체 협약으로 막을 수 있겠지.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나?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됐고 우리 삶의 치명타가 됐다. 노동시장 구조개혁, 우리의 삶과 민주노조의 마지막 숨통을 노리고 있다. 지금 정부와 자본은 민주노조 운동의 마지막 보루, 정규직 노조, 민주노조를 파괴하려고 죽기 살기로 달려들고 있다. 최근 가불 오토텍의 민주노조 파괴 공작이 보여준다. 용역 강사를 신규 채용해서 어용노조를 설립하고 살인적인 폭력으로 민주노조를 파괴하려고 했지만 노동자들은 투쟁으로 막아냈다. 가불 오토텍 투쟁 완전 승리가 보여준 교훈은 명확하다. 싸워야 할 때 주저하지 않았고 단결하고 투쟁해야 할 때 흔들리지 않았다.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것이다. 주춤거리면 밀리면 모두 다 끝장이다. 그런데 우리한테 선택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앉아서 당할 것인지 함께 싸워서 우리의 노동자와 민주노조를 지켜낼 것인지 답은 우리들 가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고로 손 자르고 비정규직법으로 발 자르고 이제 노동시장 구조 개혁으로 우리의 심장까지 멈추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민주노총은 여전히 동지들과 함께 투쟁을, 그래서 침몰하는 한국 사회와 또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낼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결정한 7월 15일 총파업 투쟁 함께 힘을 모아 냅시다. 저는 동지들을 믿습니다. 또 자랑찬 민주노총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 길을 위해서 저는 지금 박근혜 정권의 공안 탄압을 위해서 이곳 민주노총 14층에 갇혀있지만 저는 더 여기서 힘을 길러내겠습니다. 동지들 곁으로 마음을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힘으로 2015년 피할 수 없는 싸움 반드시 한번 승리해냅시다. 동지들 사랑합니다. 투쟁!